제가 지난번 PT 영상에서 팔 바깥쪽에 있는 장두 훈련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상완 안쪽에 있는 단두를 잘 다듬을 수 있는 기구 운동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두를 보게 되면 우리가 포즈를 잡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알통 라인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라인 없이 두툼하기만 한 이두근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미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두근 앞쪽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두근이 딱 끊어지죠. 그리고 안쪽으로는 삼두와 이두를 분리시켜줌으로 해서 더욱더 선명하고 봉긋한 이두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단두 훈련법 영상 PT는 바로 이 프리처클이 되겠습니다. 완전 초보분들께서는 이런 프리웨이트보다는 머신으로 되어 있는 프리처클 기구가 있는데요. 그 기구로 어느 정도 근력 형성을 한 다음 이 프리웨이트 기구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프리처클 머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교육 영상을 보게 되면 이 머신으로 하는 것은 그냥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프리처클 운동은 이렇게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아주 궁금해할 내용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프리처클 할 때 겨드랑이까지 완전히 패드에 붙여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처럼 팔꿈치를 이렇게 대고 프리처클 하는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옳은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사진으로 캡처를 했는데요. 겨드랑이를 완전히 패드에 붙였을 때와 띄웠을 때의 차이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은 손높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깨와 손의 간격 차이가 다릅니다. 패드에 겨드랑이를 완전히 붙였을 때 훨씬 더 어깨와 손의 각도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각도가 클수록 이두근의 가해지는 하중도 높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대부분의 트레이너 분들이 겨드랑이를 좀 붙이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동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좀 띄워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번 자세를 보게 되면 패드에 겨드랑이를 붙이는 것 외에도 상체와 엉덩이를 뒤로 쭉 빼서 거의 앉아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어깨와 손의 간격이 더 멀어지면서 같은 무게라도 더 많은 자극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프리처클의 가장 큰 장점은 자세가 바뀌더라도 반동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근을 완전 고립한 상태로 해서 훈련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프리처클을 할 때 이지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자발을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발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손목의 각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두근에 전달되는 느낌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발을 넓게 가져갈 수도 있고 좁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지만 운동을 할 때 펌핑감이 잘 오면서도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각도를 찾아내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사람마다 체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알려드리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도 해보세요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프리처클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팔꿈치까지 완전히 펴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약간 구부리고 이두근의 텐션을 딱 걸어서 준비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리처클 준비 동작에서부터 이두근 단두 쪽에 라인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처클이 이두근 모양을 좀 만드는데 좀 더 유리한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운동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속도를 똑같이 해줘도 되고 올라갔을 때 절정 수축 구간에서 1, 2초간 멈췄다가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전에 제가 CC 스쿼트 할 때 신장수 수축 알려드렸죠. 바로 네거티브 훈련법. 바벨을 내릴 때 근육이 길어질 때 힘을 더 쓰면서 저 무게를 버티면서 내리게 되면 더 큰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처클 할 때 이지발을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두는 약간 안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근 중심선이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약간 외회시켜서 정면을 바라보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게 해보면 단두 안쪽으로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이두근 중심선이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두근 바깥쪽,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두근 안쪽이 자극을 받습니다. 또 지금처럼 팔꿈치의 간격도 넓혀보고 손잡이도 좁혔다 넓혔다 해보시면서 여러 각도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양한 각도로 해봤을 때 하다 보면 뭔가 본인의 관절에 부담감을 주는 약간 불편감을 느끼게 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 자세는 아무리 펌핑감이 좋더라도 하지 않는 게 정답입니다. 손목에 부담감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스트레이트 바, 일자바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자바를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이두를 의도적으로 외회시키지 않더라도 이두의 중심선이 정면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자바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도 약간 안쪽으로 더 자극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두근 중에서도 단두 쪽으로 좀 유리한 운동을 한다는 거지, 단두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장두가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장두 운동을 할 때도 어느 정도 단두가 개입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장두, 단두를 구분해서 운동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문이 들죠. 그렇지만은 이런 내용을 알고 운동하는 것과 모르고 운동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큰 차이가 납니다. 헬스 이야기를 보시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잡이를 잡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잡는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지바나 스트레이트 바를 잡을 때 손바닥 중간에 발을 잡게 되면 발을 들어 올릴 때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꺾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발을 아예 손꿈치 쪽에다 놓고 저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저 손잡이를 잡는다는 느낌보다는 저 이지바를 제 손꿈치 위에 올려놓는 듯한 느낌으로 저 발을 잡는 거죠. 아무래도 전완근에 들어가는 힘을 배제시키면서 이두근에 좀 더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그립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그립으로 잡아주시고 제가 애용하는 방법이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립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손목을 꺾어서 올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목을 딱 펴서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의사항을 하나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신장수 수축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힘이 빠진 관계로 이 자세가 나왔는데요. 지금 바벨을 내릴 때 보게 되면 어깨가 앞쪽으로 딸려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어깨가 앞쪽으로 딸려가지 않아야 이두근에 제대로 된 자극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깨가 계속 앞쪽으로 딸려간다면 무게를 낮춰야 되겠죠. 오늘 프리츠클 PT 영상의 마지막 팁입니다. 지금 일자바, 스트레이트 바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 정말 좁게 잡고 하고 있죠. 네, 이러한 방법도 있고 손목에 조금이라도 부담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지바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츠클 PT 영상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